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토플 리딩 인터미디엇의 양혜미입니다. 오늘은 5강 Chapter 1 Fact and Negative Fact의 마지막 해커스 테스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필수 표현 한번 볼게요. 일단 be subjected to부터 먼저 볼게요. 자, be subjected to는 뒤에 나오는 대상을 A로 잡을게요. A를 봤다. A를 당하다. A라는 상황에 놓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황제 펭귄이 있죠. are subjected to. 자, 비동사하고 PP 형태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the severe cold Antarctic winters. 지금 보시면 추운 극지방의 추위에, 추위라는 명사에 놓이다, 여기에 당하다, 아니면 추위를 팠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시겠어요. 이 부분이 오늘 지문에 나온 표현인데요. 많은 수강생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be subjected가 아니라 be subject to랑도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자, 이 부분은요. 이 뒤에 또 A가 있다고 칠게요. A에 영향받기 쉬운, 비슷하고 A 하는 경향이 있는, 또 앞에 나왔던 subject to랑 비슷하긴 하지만 앞으로 뭐뭐 받을 수 있는 이라고 약간 미래 예정 내용도 담겨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Departure times are subject to change. 자, 출발 시간은 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변화에 영향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This road is subject to flooding. 이번은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영향받기 쉬운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길은 홍수에 영향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물이 범람하면 뭐 멀쩡한 길도 있지만 아, 이 길은 아니나 보다. 영향을 받는 쉬운 경향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제목을 읽어볼게요. Natural gas, 천연가스고요. 1단락에는 오늘 문제가 배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여기는 천연가스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생성 과정과 위치를 간략 설명을 합니다. 자, 문제 잠깐만 볼게요. 여기 문제에서는요, 뭐 딱히 팩트 문제가 배치되진 않았어요. 근데 단어 문제는 한번 볼게요. replenish 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다시 채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ed가 붙었던 것 뿐이니까 원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채우다. 그래서 restore도 마찬가지 다시 채우다입니다. 나머지 보기 중에서는 renovation 아예 바꾸는 거죠. 그리고 또 reuse는 다시 채운다기보다 다시 써버리는 거고. redispute는 다시 재배치시키는 거라서 재분배하다, 재분포시키다 기 때문에 전혀 다른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단어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왔는데 이 단어 문제는 사실 사전상동의어를 고르시는 거기 때문에 문맥을 보지 않고 바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걸 다 해석하기보다는 중요한 부분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Natural gas is a fossil fuel. 천연가스는 화석연료인데 meaning 이은 앞에 나왔던 이 가스겠죠? 가스는 present and fixed amounts. 양이 무한대가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양이라고요. 그리고 cannot be quickly replenished. 바로 빠르게 다시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as with other mineral fuels. 이 as with는 뒤에 나오는 무엇과 같게라는 거죠. 자, 이처럼. 그럼 다른 광물 연료들처럼 오일은 예시로 넣은 것 뿐이고요. 결국엔 주어는 얘죠. Natural gas forms. 자, 그럼 이거는 자동사로 형성된다, 생겨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연가스가 생겨나는데 불투과성인 이 암석층에서 생겨난대요. 불침투성 암석층. 그런데 언제냐면 as 뭐뭐 하면서 라고 해도 되고 뭐뭐 할 때 라고 해도 되는데 organic material, 유기적인 물질이 있어요. 유기물질이. 자, 그래서 여기서 동사가 becomes 그리고 이 becomes trapped랑 그 다음에 또 subjected to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두 번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becomes가. 그러면 이 유기물질이 가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자, 열과 압력의 대상이 된다, 놓이다, 영향을 받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죠? 그럼 열과 압력을 받아요. 그것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파켓이라는 단어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켓은 조그마한 구역, 지역이 어떤 특성이 있는, 여기는 가스 지역이겠죠? 그러면은 가장 흔한 가스 지역 중에 일부는 어디에 있냐면 shale과 sandstone bed에 있다. 자, 이런 뭐 이파남이나 사암 이렇게 전문적인 단어는 몰라도 되겠고요. 요 스톤의 느낌만 잘 보시면 뭔가 암석과 관련된 지층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 잠깐만 볼게요. 인간이 쓰기 위해서는 in order for human to use. 자, it must be brought to the surface. 당연히 가스가 묻혀있는 가스를 지표면으로 뽑아야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할 단락은 이제 이 단락부터가 중요한 문제가 배치가 됐겠죠? Gas drilling extraction. 가스를 뽑아야 돼요. 추출. 그런데 drill로 써서 추출하는 느낌이죠? 이거를 한글로 얘기하면 시추라고 할게요. 시추 추출. 자, 그리고 오늘 나오는 얘기가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시추 추출할 때 방법을, 종류를 결정하는 조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 먼저 보고 갈게요. 팩트 문제죠? Which dictates. dictation 단어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는 결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명령하다는 조금 어색하고요. 결정하다. 그리고 뭘 결정하냐면 자, drill의 종류. 그러니까 시추 장치의 종류를 결정하는 조건이 뭐니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정 기준이나 조건을 찾으라는 거죠. 드릴링 종류 결정 조건. 그리고 이 드릴은 그냥 드릴이 아니라 필요한 드릴이에요. That is required. 자, 그리고 문제 3번까지 같은 단락이니까 한꺼번에 볼게요. 여기서 언급된 건데 tools, 도구로 언급이 됐어요. extracting natural gas, 천연가스를 추출할 때 쓰는 도구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찾고 남은 거를 뺄게요. 자, 그리고 단어 문제 역시나 사전상 동의어 prolific, productive, 생산적인, 잘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단락 들어갈게요. Gas is typically extracted. 추출하는 얘기 바로 나오죠? By drilling. 처음부터 본격적인 얘기 하고 있고요. 시추를 통해서 추출한다. 시추 추출. drill을 통해서. 그리고 또 the location and depth of a gas pocket determines라는 단어 보신 적 있죠? 이게 어떤 단어 나왔죠? 문제 2번에서 dictate, 결정하다. 자, 그러면은 앞에 나온 정보가 결정합니다. What sort? 종류. 자, 문제 2번에서 type이라고 나왔었던 거 기억나시죠? type of drilling인데 여기서는 sort of drilling. 그리고 are necessary. That is required. 자, 필요했던 drilling이었죠. 이게 다 문제 다시 돌아가서 살짝 보신다면 2번의 키워드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dictates 그리고 determines. 이 부분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결정하는지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The location, 위치, 장소. 그리고 또 depth, 깊이겠죠? 근데 누구의 깊이냐면 가스가 매장된 그 가스 지역이겠죠? 가스 구역의 위치와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 결정되나 봐요. 자, 그러면은 location부터 먼저 나오고 그 다음 depth가 나중에 나오지만 이 정도만 봐도 사실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location과 그리고 또 death가 둘 다 나왔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도 death 혼자 나와도 팩트는 팩트잖아요. 우리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 요약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보가 맞게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추 장비 종류 결정 조건 2개 중 하나 제대로 나왔네. deepness, depth.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 하나만 볼게요. D번 볼게요. The direction of ocean currents. 이게 해류의 방향인데 이게 왜 안 될지 한번 다시 돌아가서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장소 1번이 나왔어요. location 얘기하는 거죠. Deposit located beneath the land surface. 자, 육지 이 땅 표면 밑에 매장됐어요. 그런 매장된 가스 매장물은 can be assessed by placing drilling rigs. 이렇게 drilling rig을 장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추 장치를 directly above, 바로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for onshore well. 그럼 여기는 육지에 있는 우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지금 육지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offshore beneath the ocean 하면서 장소가 바뀌는 부분 보이시죠? 장소 1번에서 장소 2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즈는 앞에 deposit이에요. 매장물. 근데 이 매장물은 어디에 있나요? 했더니 바다 밑에, 자, 해안가에서 떨어진 곳, 바다 밑에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그 매장물은 require, 필요로 합니다. floating platform. 이렇게 부유하는 떠있는 작업대가 필요하대요. 플랫폼이 필요하대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단
드릴의 종류를 결정을 하는 게 지금 여기가 장소가 바다로 바뀌었으니까 아빠가 봤던 거랑은 좀 다르죠? 여기는 unsure well 하고 바로 위에 붙인다라고 얘기했다면 여기는 물 위에 떠 있다라고 종류가 달라지는 게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이 플랫폼은 must be anchored and secured. 자, 종류는 이미 결정됐고요. 이 결정된 플랫폼의 상태를 이제 조금 더 말해주는 거죠. 자, 이 드릴의 종류 보면 anchor and secure. 이 작업대는 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전하게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to account for 어떻게 쓸까요?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는데 우선 감안하다, 고려하다라고 할까요? 해류, 바다의 흐름을 고려해서 이 부유하는, 떠있는, 물 위에 떠있는 플랫폼은 고정시켜야겠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깊이 얘기가 나오죠. 자, 아까 depth가 또 결정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shallow reservoir of natural gas. 가스가 매장이 되긴 했는데 여기는 조금 깊이가 얕은 그런 매장물 얘기하는 거고 그때는 케이블 드릴링이 필요하다면서 또 종류가 바뀌는 거 보이시고 깊이 2번은 여기에 좀 더 깊은 지역을 가지고 이 조건일 땐 또 다른 드릴링이 필요하겠다 해서 결정을 해준 조건처럼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D번 다시 한번 볼게요. 해류를 본 적은 있어요. 근데 해류의 방향이라는 얘기는 본 적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not mention으로 지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드릴링의 종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드릴링의 고정 여부, 특히 드릴링이라기보다는 드릴링 플랫폼, 작업대의 고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not relevant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바다 및 위치 매장물의 경우에만 해당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not mentioned, not relevant. 어느 쪽으로 가도 오답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도구 관련해서 그러니까 추출 도구 관련해서 언급 안 된 거를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자, 우리 방금 요 정도까지는 다 읽었었어요. 그리고 얕은, 그러니까 깊이가 얕은 곳, 깊이 1번 정보로 먼저 들어갔었죠. 그때는 얕은 매장물에서는 engineers use a technique called cable technique. 이건 기술이지만 도구로 봐도 상관없겠죠? cable drilling이라 쓴대요. 그럼 케이블 시추라고도 해도 되고요. percussion이 뭐죠? 타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 타격 이렇게 해서 충격 드릴링, 타격 드릴링. 그래서 타격식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보기 D번에 나왔어요. 자, 그리고 케이블 드릴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잠깐만 볼게요. 여기 요 뒤에 that bit digging deeper each time it is dropped. 이걸 가끔씩 물어보는데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면 자, 이 부분은 앞문장이 일단 주가 되고 뒷부분은 동시상황처럼 해석해도 되고 분사구문의 일환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케이블 드릴링은 작동합니다. by dropping a heavy metal bit. 일단 bit는 비트라고만 할게요. 무거운 쇠 비트를 떨어뜨려요. 왜 떨어뜨리는지는 조금 이따 읽어보고 이 비트를 꾸며주는 게 attached to a cable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케이블에 붙어있어요.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비트가 붙어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비트를 떨어뜨린다잖아요. 떨어뜨리는데 반복해서 떨어뜨린다 라고 얘기하죠. 자, 왜 반복하죠? 그 이유가 나오죠. To break through rock. 암석을 부수려고. 그런데 그때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볼게요. The bit, 방금 봤던 그 쇠 비트 있죠? 그 비트가 digging deeper. 더 깊게 dig, 판다고요. Each time it is dropped. 떨어질 때마다. 매번 똑같은 게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파면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for reservoirs at greater depth. 자, 이제 깊이 2번 나왔죠? 더 깊은 깊이일 때는 이번엔 또 다른 드릴링이 필요하겠죠. 자, 그랬더니 역시나 또 다른 방법을 쓰나 봐요. The usual method. 일반적으로 이렇게 깊을 때 쓰는 방법은 rotary drill을 쓴대요. rotary는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식 드릴을 쓴다는 거죠. 자, 이것도 보기 C번에 있고 안 그래도 rotary라는 단어를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단어 그대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단어를 몰랐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이 내용 읽고 끝낼까요? Which spins a sharp metal drill. 이 드릴을 돌린다잖아요. spin, 회전시킨다. 아, 이거 보면 앞에 rotary drill이 무슨 뜻인지 알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게요. 계속 rotary drill 얘기하다가 once a reservoir is reached. 여기 이 매장물 위치에 도착하면 그러니까 이 저장된 장소에 도착하면 가스를 이제 빼내야겠죠. 그래서 powerful pumps are used to draw gas up. 가스를 끌어들이려면
강력한 펌프가 사용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펌프도 보기 B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보시면 그 매장 정보가 지금 여기서 reservoir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역이라고 할게요. 이 매장된 지역이 prolific, 생산적이라고 발견되면, 즉 가스를 생산을 잘 한다고 발견이 되면 그러면 투자자가 여기에 여러 개 드릴을 세우겠죠. 자, 그래서 powerful pump, rotary drills, percussion drills. 자, 이 percussion하고 rotary는 어려운 단어지만 아무래도 전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동의어로 paraphrase가 되지 않았죠?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왔네. 그러면 안 나온 보기 A번을 except의 정답으로 골라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ot mention이에요. Vibration drills. 자, 이제 3단락 들어갈게요. 3단락은 gas processing이에요. 이제는 가스를 추출하고 난 다음에 가공을 하는 거죠. 자, 문제 5번과 6번 한꺼번에 볼게요. 3단락이고요. What happens?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니? To the byproducts of natural gas. 메인 프로덕트가 아니라 부산물이에요. 아, 그러면 천연가스가 있고 주요 산물이 아니라 부산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6번 볼게요. 6번 또 틀린 거 찾는 거죠? 아니면 언급이 안 될 거만. 3단락이고 역시.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같은 단락에 배치된 문제를 보고 가는 겁니다. Profitable byproducts found in natural gas. 여기도 마찬가지로 byproducts예요. 부산물인데 이번에는 profitable,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수익을 내는 byproducts겠죠? 그러면은 지금 부산물 중에서도 조금 더 정보를 미리 얻어낸다면 이득이 되는 부산물이 3개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 5번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 어쨌든 byproducts는 이득이 되긴 하겠네. 자, 그러면 3단락 들어갈게요. The gas, then이죠. 그러면 이건 2단락 다음에 넘어가는 거. 2단락에서 3단락으로 넘어갈 때 그런 다음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ust be transported from the site. The site는 어떤 거죠? 2단락에 기억나시죠? 추출했던 곳. 추출했던 장소에서 from A to B. 자, 이제 가공시설로 옮겨간다. 그래서 여기서 소재가 바뀌는 게 보이죠? 3단락은 가공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공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to the intended customer market. 자, 이제 소비자 시장으로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 gas is moved great distance. 멀리 가스가 이동이 돼요. to its eventual point of use. 결국엔 사용하는 최종 사용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The first stage, 첫 번째 단계 갈게요. 일단 방금도 읽었지만 pump the raw gas from the extraction site. 읽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가면 추출 지역에서 가스를 뽑아요. 그리고 이걸 어디까지 가냐면 to a nearby processing plant. 근처에 있는 가공 시설까지 가는 거겠죠. 공장까지. 여기에서 operators, 여기 공장 기사들이 must remove impurities in the gas. 자, 그럼 impurity가 무슨 뜻일까요? impurity. 부산물, 불순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main product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한 거, 필수적이고 뭔가 필요한 그런 물건은 아니고 불순물이나 보다. 그럼 가스 속에 불순물이 있는데 이 불순물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제거를 해야 된대요. 자, 제거한다. 기억하시고 제거의 대상이 불순물이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실 주어는 raw natural gas였어요. 그렇지만 앞에 부분 해석해 볼게요. 일단 원래 그 원 상태의 천연가스라고 하면 천연가스라고 하면 일단 먼저 할게요. 천연가스의 통상적인 이름은 나타낸다. single gas.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스가 가스지 이렇게. 가스는 가스죠. 가스는 구성 성분이 뭐 단 하나로 된 그 single gas겠죠.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이거겠죠. 이름만 봤을 땐 가스는 가스겠지. 그런데 이 천연가스가 is actually made up of several hydrocarbons. 여러 가지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대요. 알고 보니 성분이 가스는 가스한 성분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 성분이다 라고만 하시면 되겠죠. 카본 정도만 알아도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성분들 중에 뭐 포함하는지 볼까요? crude oil, 원유, methane, 메탄, propan, ethane, butane. 부탄가스 할 때 그 뷰테인 아시죠?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또 믹스된 상태로 발견된다. water vapor, 수증기랑 helium, nitrogen,
carbon dioxide 여러 가지 성분이 나열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딱 하나로만 얘기할 수는 없다. 가스는 가스한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 안에 성분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메테인 보이시죠? 이 메테인 메탄인데 메탄에 대해서 엄청 설명하고 있어요. 색깔도 없고 odor, 취, 냄새도 없고. 자, 그런데 이것은 몇 퍼센트나 차지하거든요. 메이크업이 차지하는 것을 메탄이 차지하는 거 볼게요. 거의 90%, 그러니까 가스가 100이라고 치면 100 중에 90은 메탄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메탄은 is the principal,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센 단어죠. 그러면은 주요한 거죠. 필수적인 주요한. 그럼 주요 요소래요. 구성 성분 of natural gas. 그럼 자, 천연가스가 있어요. 천연가스 중에서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냐? 메탄인데 메탄이 단순 차지량만 많은 게 아니라 주요 요소까지 될 수 있다고요. 구성 요소. 자, 그리고 이 구성 요소 지금 어떤 거의 구성 요소냐면 뒤에 보니까 used in people's homes and automobiles. 집에서도 쓰고 그다음 차에도 쓰고 그런 가스의 주요 요소. Consequently, 따라서 methane 말고 other예요. 그러면은 other than methan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이니까 메탄이 아닌 다른 구성 성분들 하시면 되겠죠. 근데 메탄이 방금 뭐라 그랬죠? 메탄은 주요 성분, 필수 성분, principal이야. 그러면 이 other는 not principal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다른 성분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성분들은 are typically removed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가스에서 방금 불순물이 제거됐던 거 바로 전장에서 봤었죠? 자, 불순물이 제거된다. 그런데 이땐 불순물이라고 했다면 이번엔 메탄을 빼고 메탄 말고 나머지 구성 성분들을 마치 제거 대상, 동일한 제거 대상으로 염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뒤에 볼게요. Removal of the various items involves multiple processes of depending on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materials being separated. 자, 여기서 잠깐 볼게요. 일단 removal에 대한 얘기는 계속 된다는 거는 인지가 되겠죠. 그럼 여러 가지 아이템을, 그러니까 즉 메탄 빼고 나머지 아이템, 나머지 구성 요소들을 이제 분리시키고 아니면 제거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랑 이게 관여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딱 분리가 되고 딱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공정들이 필요하나 봐요.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서. 이 분리된다라는 단어를 썼지만 아까 결국엔 remove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분리되는 물질의 화학적 구성 성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메탄 말고 다른 덜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죠. 이 요소, 저 요소, 화학적 구성 성분에 따라서 이것을 분리할 때 여러 가지 공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the process of isolating methane and disposing of other elements. 또다시 other라는 말을 써주고 methane을 쓰죠? 자, 그러면은 other 주, principal이었고 여기는 주가 아닌 버림받는 byproducts겠죠? 아니면 불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isposing은 버리다라고 해도 되고 처리하다라고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탄을 이렇게 고립시켜서 빼내고,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중요하지 않은 물질들은 처리하고 버리고, 이런 과정이 adds to, 더 더해진다고요. The expense of producing natural gas. 전체적으로 천연가스를 만드는데 생산 비용이 있죠. 그 생산 비용을 더 올린다는 거겠죠. 거기에 더해진다는 거니까. 그러면 뭔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일단 성분을 분리시키고 우리 부산물, byproduct를 빼내는 과정이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어떤 부산물들은 그 자체가 sold off, 팔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팔리냐면 to offset the cost. offset이 무슨 뜻이죠? 자, 상쇄시키다예요. 그럼 cost는 일단 드는 비용이죠. 돈을 써야 되는 건데 그 써야 되는 비용을 뭔가 돈을 벌어서, 자, 마이너스, 돈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더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돈을 더 벌어서 플러스가 생겨서 offset,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쇄시키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byproduct는 팔려서 돈을 버는 거겠죠. 자, 그러면 수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프로판, 그리고 crude oil, 원유, butane.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다 연료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했다면 이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팔리는 프로덕트의 예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연료로서 가치가 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일단 A번부터 볼게요. They are recycled for use in fueling the purification process. fuel이라는 단어는 본 적 있어요. 연료로서 가치 있다는 요소들도 있긴 있었죠. byproduct 중에.
프로판하고 뭐 부탄하고 이런 것도 다 있었는데, 그런데 재활용한다라기보다는 뭔가 팔린다라고 했고, 팔린다를 재활용한다로 봤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해도 뒷부분이 문제죠. purification이 무슨 뜻이죠? 정화공정이겠죠. 정화공정에 연료가 되게끔 쓰이는 건 아니었죠. 이 얘기는 that mention이었습니다. B번 볼게요. 이 byproducts, 부산물들은 are either disposed of. 첫 번째, 처리당하고 버리거나 버려지거나. 그러면은 dispose의 동의어가 여러 개가 있었죠. remove라는 단어도 있었고, 또 separate, 그 다음 dispose 이렇게 있었고요. 자, sold, are sold로 갈게요. 자, 그러면은 sold off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off는 조금 더 의미를 부각시켜주는 역할 뿐이고요. 결국엔 팔리는 거예요. 자, counterbalance cost는 방금 말씀드렸던 상쇄시키다, offset의 동의어로 나온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일이 이 byproduct에 벌어지는 거겠죠. 일단 처음에는 계속 removal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몽땅 다 removal 돼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이 드니까 이 돈 때문이라도 어떻게 보면 상쇄되는 요소를 좀 더 설명해 줬죠? 그래서 다시 팔릴 수도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C번 볼게요. They are separated. 이 얘기 읽은 적 있어요. 그런데 according to fuel efficiency가 아니죠. 각각의 이 byproduct의 화학적인 구성 성분, chemical composition에 따라서 분리되는 거지, 효율의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연료로서의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바꾸게 됐죠. 지문에 없는 내용을 그냥 첨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했던 화학적 구성 성분은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그 내용을 정반대로 교체하잖아요. 그래서 not tru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ey are mixed together to yield marketable products. marketable products는 뭐 팔리는 생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됐으니까 아까 byproducts 중에서 profitable, 이득을 내는 products가 있긴 있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 부산물들이 서로 섞인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죠. 자, 그래서 not mentioned입니다. 자, 그럼 6번 문제는 간단하게 봐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예시로 나왔었잖아요. sold, 팔릴 수 있는 byproduct. 그런데 여기서 C번 볼게요. helium. helium은 그 전에 여러 가지 byproduct의 성분 중에서 나온 적은 있지만 여기 profitable과는 관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profitable에서는 not mention으로 봐도 되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물어봤던 이득이 되는 부산물은 아니잖아. 이건 그냥 그 앞에 나왔던 구성 성분 중 하나잖아. 그렇게 본다면 not relevant로 봐도 되겠죠? 자, 이제 4단락 들어갈게요. gas transportation, 가스 운송입니다. 자, 문제 7번 먼저 볼게요. 4단락 문제죠? The transport of natural gas. 천연가스의 운송에 대해서 true, 참인 것을 찾으세요 라고 나왔죠? 그리고 8번 문제는 단어 문제죠? 바로 사전상 동의어로 고를게요. meticulously는 아주 꼼꼼하게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센 느낌이 나는 단어긴 해요. carefully보다. 그래도 결국에는 꼼꼼하게라는 기본적인 단어 뜻이 공유하고 있는 사전상 동의어겠죠? 자, 4단락 들어갈게요. 이제 after processing이죠. 그럼 after 3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4단락 들어가는 거죠. 자, the gas is then 이라는 표현 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자, 그저 그 가스에 대해서 이제 가스가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가스가 매장된 지역, 그 다음에 매장에서 추출, 그 다음에 가공, 이제 맨 마지막에 move, 운송이 되는 거. along a main pipeline, 주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파이프가 있고, 그럼 운송관이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move도 역시 transport랑 똑같은 얘기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프를 설명하는 게 뭐로 만들어졌는지를 실컷 설명하고 있어요. 탄소광으로 만들어진 관이야. 그리고 이 다음에 좀 더 읽어볼게요. The gas often must cross. 그럼 가스가 자주 건너가야 돼요. boundaries가 뭐죠? 이렇게 테두리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국경 같은 경우는 state라고 봐도 되고요. 그럼 국가, 그리고 또 아니면 주라고 봐도 되겠죠, 이거를. 그럼 주의 여기 경계선이겠죠? 그럼 주 경계선을 넘어설 때도 있고, provincial, 지방의 경계선을 넘어설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나라 대 나라로 다음, 그러니까 좀 세계적인,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경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얘기가 나중에 보기에 나오거든요. 잘 봐주세요. 이 부분은 오답 보기에 나오지만 이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여기에다가 현혹돼가지고 나 방금 봤었던 단어인데 라고 덥석 고르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자, 일단 cross 얘기 기억하시고요. 이런 경계선을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Vast and expensive transportation networks are necessary. 운송망, 유통망이라고 할까요? 이 유통망인데 좀 거대하고 비싼 유통망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to efficiently distribute the refined gas. 자, 우리 전달락에서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가공된 가스가 있었어요. 그렇게 정제가 됐었잖아요. 주요 프로덕트를 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처리하고 이렇게. 그런 가스를 refined gas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정제된 가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어서 비싼 유통망이 필요하겠다고요. The most common method, 가장 흔한 방법 먼저 갈게요. 그러면 이 transportation network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운송 방법 중에서 가장 흔한 방법은요. Build a main pipeline. 일단 주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요. 그런데 with a series of connecting pipelines. 이제 주관이 있어요. 파이프가 여기다가 연결되는 작은 파이프들이 붙어 있겠죠. 왜 그러냐면 to pump the gas from one place to another. 한쪽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빼내고 거기서 또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 거겠죠. one place에서 another place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뒷부분에서 답이 나오거든요. Metering stations are built along the length of the pipeline. metering, 미터라는 단어가 동사로 계측 그리고 아니면 뭐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량소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은 가스 계량소가 지어집니다. 어디를 따라서? 긴 그 파이프 길이를 따라서.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가스 회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Allow to monitor. monitor가 계속 측정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겠죠? 관리하고. 그럼 꼼꼼하게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measure 자체도 또 측정하는 거겠죠. 측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감시 감독하고 측정한다. 가스의 흐름을. 자,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답으로 나오는지 볼게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매 10km마다 그 정도마다 large valves, 큰 밸브가 역시 위치가 돼 있는다고요. 그럼 여기다가 큰 밸브를 달아놓나 보다. 그런데 이 밸브는 these valve로 연결되죠? 그리고 이게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대요. 왜냐면 to control the flow of gas, 가스의 흐름을 통제하려고. 그런데 in the event that maintenance needs arise, 그러면 정비가 좀 필요한 거예요. 정비의 필요성이 떠오르는 상황에는 valve가 이번엔 어떻게 되죠? shut off, 닫힌다고요. to provide safe access for maintenance crews. 자, 정비하는 사람들 계시죠? 정비 기술자들이 들어와야겠죠. 그런데 접근하는 걸 액세스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스 밸브가 닫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정비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죠? To enter the interior of the pipe. 그럼 그 관에다가 들어오죠. 가스관에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자,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정비하는 크루, 이분들은 위험할까요? 문이 닫히면, 밸브가 닫히면, 그러면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안 위험하고 안전하려고 문을 닫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선 위험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상황이 온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일단 오답 보기부터 먼저 봐도 될까요? A번부터 볼게요. It is regulated by state, provincial, and international까지는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law라는 단어는 본 적이 없고요. 일단 주법, 지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법에 의해 통제된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자, 요 가스의 운송은 일단 이 경계, boundaries를 cross, 넘어선다 자주 이랬었지. 그 국경 혹은 주의 경계를 넘어선다고 해서 각각의 법에 관리를 받고 규제당한다는 상상할 수는 있지만 언급이 되지 않았죠? Not mention입니다. 자, 똑같은 단어 봤다고 너무 덥석 고르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또 D번부터 한번 볼까요? D번은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It creates dangerous conditions for maintenance crews. 자, 제가 미리 살짝 설명을 드렸었죠? 정비하시는 분들, 정비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라고 나오는데 위험하지 않으려고 안전한 접근성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밸브가 닫힌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낮추려 봐도 돼요. 결국에는 밸브가 닫히니까 안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안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극단적으로 이제 안전에 정반대로 간 거죠. 뭐 중간 정도도 아니고 그냥 위험하다라고. 근데 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라고 얘기한 적은 또 없었어요. not mention.
자, 그 다음에 C번도 볼게요. It costs more. 비교급 나왔죠? Then 이러고 나왔고요. 그럼 해석해 볼게요. 자, 정제된 가스 있었죠? 가공된 가스를 distribute, 분배하는 데 있어서 돈이 더 든대요. 비용이 더 들어. 자, 가스, 정제 안 된 가스가 원가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건 이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정제된 가스를 그냥 운송하는데 비싸다. 비싼 운송망이 필요하다. expensive network가 필요하다 정도까지는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unrefined gas랑 비교한 적은 없었다고요. 자, 그래서 지문에 없는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꼭 기억하시고 인기 오답 중에 하나였죠? Not mentioned. 비교의 근거가 있을 때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답을 드려볼게요. It is carefully, meticulously. 단어 문제로 나왔었잖아요. monitor라는 단어는 그대로 나왔고 at different places. 자, metering stations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monitor하고 measure를 했잖아요. 이게 뭐였죠? 계량소. 계량소를 더 단순하게 여러 가지 계량소가 한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그 지역들에서 along the pipeline. 자, 그러면 이제 5강을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인기 오답을 숙지하세요. 방금 봤던 거 기억나시죠? 지문에 없는 비교급 허락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지문과 똑같은 단어가 많다고 성급하게 고르지 마세요. 오늘 특이하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문에 있던 단어들을 그대로 갖다 주면서 특히 오늘같이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거나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봤을 때 오히려 심리적으로 그 단어에 이끌려서 그 단어만 들어있으면 자꾸 고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대부분의 정답은 너무 똑같이 가는 것보다 paraphrasing이 필요하기 때문에 paraphrasing이 필요한데 왜 너무 지문하고 비슷할까? 이래서 의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최소 paraphrasing은 보기에 단어 개수를 10개라고 친다면 5개에서 4개 정도는 최소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10개 단어가 보기에 구성이 돼 있는데 한두 개 빼고 나머지는 다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정도로 갔다면 오답일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전문 용어가 나와도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 너무 많은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드릴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가스의 구성 성분에서 엄청난 성분에 나열이 됐었잖아요. 자,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문제 풀이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쉬운 단어로 정의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꼭 다 외워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정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부분 해석하는 데 집중을 해주세요. 자, 토플용 필수 복화 암기에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